자, 봅시다. 자, 12월 말, 2023년 12월 말 리밸런싱 할까요? 눈 정말 많이 오네. 더 늦춰지기 전에 빨리 보죠. 일단 인덱스 화면이 많이 바뀌어 버렸네요. 11월 달까지만 해도 인덱스 화면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거니까 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뭐 올해 YTD로 봤을 때 18.73, 27.57 요런 정도 꽤 많이 상승했죠. 종목으로 보면 코덱스 200 종목이 24.84, 코덱스 코스닥 150 종목이 45.18, 뭐 이런 정도 거의 스파이 QQQ와 버금을 같지만 QQQ가 압도적이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55%를 넘어섰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QQQ가 53.79% 상승을 했다. 내년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 내년에는 이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나오더라도 후반부에서 다 갉아먹는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면 투자는 조금은 신중해야지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종목의 평균은 37.03이고요. 저의 목표 수익률이 여기를 이겨야 되는데 기타 계좌를 뺀 걸로는 네 종목 평균을 이겨가고 있죠. 제 전체 계좌는 31.76%의 수익이 났습니다. 환율은 캡처 당시 1294.53이고요. 뭐 기와 과거부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수익률이 조금씩 뭐 괜찮았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이게 지금 일본 TLT 2621번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 뭐 골드가 이때는 골드가 21.12 뭐 살짝 상승했었나요? 이런 정도 보죠. 설명드리면 기와각은 짝수 음봉 매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뭐 SK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이 들어오면서 셀트리온이 매수 이후에 제가 종목 개별 종목 올리고 나서 한 40% 정도 이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아가거가 급격하게 후반부에 한 달 동안에 꽤 많은 상승이 보였다. 물론 삼성전자도 영향이 있고 SK도 영향이 있겠죠. 배당 성장은 뭐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허정무위 오래 잘한 거라면 허정무위를 일단 우리가 투자 금액만큼 충분히 투자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행을 했고, 어찌됐든 종목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종목을 선택을 해서 선별을 해서 투자 알고리즘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성했다. 100% 완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허정무위도 어떤 전략으로 내년에는 단독적으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 올해 망한 건 개별 종목이죠. 탐욕 종목이라고 써져 있는 개별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비중이 2차 전지 쪽에 비중을 너무 많이 칠다 보니까 좋았다가 나빠지니까 이게 조금은 안타깝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일부를 하든지 뭐 많이 올랐을 때 과감한 정리가 좀 되든지 이랬어야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오래 잡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내년에 이제 해야 될 게 낭중기출 소형주 전략이죠. 이 소형주 전략에 투자금을 또 차곡차곡 쌓아서 일정 수준까지 또 끌어올려야지만 되는 게 좀 있겠습니다. 빅4도 성적이 뭐 11월 달보다는 나쁘지만 아무튼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게 빅4인 것 같아요. 콘트는 고만고만 하겠죠. 콘트는 이제 거의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과 비슷하게 흘러가죠. 뭐 들어있는 게 VAA, BAA, 뭐 듀얼 모멘텀 다 짬뽕을 시켜놓긴 했고 체코 가이드 넣어놨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연구 포트폴리오 정도의 수익 연에 한 10% 수준, 12%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섹터 11이라는 건 스파이 단독에 투자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4.29%를 먹었을 텐데, 저는 이제 섹터 11에 귀찮기도 한 11개 ETF에 집어넣다 보니까 수익률은 좀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스파이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좀 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런 전략을 택해서 하고 있죠. 스파이만 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HA 같은 경우에는 쉬는 기간도 막, 물론 여기에 개별 종목도 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수익률은 조금 났어요. 뭐 세배 ETF도 좀 많이 했었고, 여기 계좌에서 뭐 이런 게 좀 있었긴 합니다. 아무튼 HA도 조금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소수점 매매로 들어가고 있는,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인가 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해보는 거죠. 뭐 1년 정도 걸어놓기는 했습니다. 내년 말쯤 12월 달쯤 끝나게 걸어놓긴 했는데, 소수점 매매로 60, 40 전략이랑 그 다음에 개별 종목 4종목을 집어넣어놨죠. 약간 변형을 시켜놓긴 했지만 요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 유럽, 뭐 유럽이라 봐야 또 독일, 뭐 도요타인데, 도요타를 정리를 해야 될, 아니 도요타 말고 벤츠 다음날 트럭은 괜찮은데, 벤츠 자동차 자체는 72유로까지 언제 가나 싶습니다. 전에 갔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됐나.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파리 명품주 LVMH랑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뭐 저번 달보단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최고보다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 올레더 애들이 좀 살아나고 있죠. 올레더 애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뭐 계좌 하나가 새로 개설을 했어요. 메리츠 슈퍼 365 계좌. 이런 계좌를, 요 계좌에 어떠한 전략을 써볼까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낭종지추에도 투자 금액을 월 적립해야 되는데, 메리츠 365는 또 무슨 전략을 써야 되나 고민이 좀 되죠. 비트코인 자체는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요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거 조정이 안 된 거네요. 옛날 이 캡처가 조금 빨랐나 본데 그랬네요. 젠포트는 뭐 한 3% 마이너스 3% 정도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립토는 30이 안 됐어요. 한 28,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저리 여기는 지금 연말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라 아무도 안 들어요. 저만 듣고 있고, 또 나중에 볼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제가 할 말만 하고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픽4라는 건 그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대형주 7종목 중에 처음엔 7개를 다 했는데 빅7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7개 종목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귀찮아요. 그리고 그래서 4개 종목으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4종목을 선별을 한 거죠. 내년에도 이 종목들로 갈지 7종목을 다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이 정도의 종목에 이 정도의 비중, 결국엔 25%로 4종목이 맞춰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너무 고점이다. 테슬라는 조금 잡음이 심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괜찮게 봅니다. 애플은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중을 요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스파이가 원래 있었죠. 얘를 이제 부로 바꿔서 약 10% 정도는, 이 계좌의 투자금의 10% 정도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나머지 부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죠. 스파이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그 개별 종목이 좀 많이 줄었어요. 한 절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이건 고정이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하는 건 고정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안전자산의 한 40% 가까이, 조금 못 되지만 이런 정도가 채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스파이 고점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AGG와 HYG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합칠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좀 찢어 놓은 거죠. 배당에 관한 생각도 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빅4가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빅4를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성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고 엔비디아는 거의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꽤 많은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줄긴 했지만 어찌됐든 괜찮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는 72불이 제가 매수한 가격이 한 72불 2달러 아니 유로 72유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상승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 내년에 조금 나아지려나? 현대차 이렇게 팔딱팔딱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72불 근처에 와서 권장이 되면 여긴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임러 트럭은 벤츠 때문에 들어온 분사되면서 둘이 이제 분리되면서 주식이 공짜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수익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벤츠랑 같은 비중으로 맞춰서 산 것뿐이고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고 어찌 됐든 수익이 좀 있기 때문에 벤츠만 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면 정리를 하는 게 내년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찮아요. 이게 좀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내년에. 그리고 일본은 지금 2621번에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친구에게 투자한 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나아지겠죠. 배당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그래요. 이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한 엔화가 900원 이하로 또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1000원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900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유럽 LVMH, 구찌, 에르메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예전에 사놓은 거죠. 꽤 오래 전에 코로나 시국에 사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삼성증권밖에 안 돼요. 프랑스가 아직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혀 있는 거다. 이런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빅4 요런 정도 이게 지금 4종목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목 7종목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목 교체가 있을 거냐 이게 내년에 선택해야 될 문제가 1번 그 다음에 벤츠는 상황이 되면 정리를 하자 2번 그 다음에 900 밑으로 떨어지면 2620원을 추가로 더 사자 3번 되겠습니다. 산료 소요는 제가 이제 처음에 2020년도에 강한국 작가의 그 책을 보면서 퀀트라는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퀀트 전략을 써보다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 이쪽 계열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전략이죠. 주식 채권, 골드 현금 이렇게 25%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조금 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든지 LAAA, BAA 전략, 또 VAA 전략 이런 걸 다 섞은 거죠. 나름대로 섞어 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귀찮긴 하더라고요. 꽤 귀찮습니다. 종목을. 근데 여기 이쪽 동네는 거의 손대지를 않아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정도 손대는 거고, 최근에 그 해외 뭐라 그래요? 수익이 나서 양도세 때문에 TLT를 정리를 한번 했죠. 이게 23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TLT를 동일한 액수를 샀다. 이런 정도만 좀 달라요. 운이 좋았어요. TLT를 이제 바꿨죠. 어차피 다시 사야 됐었는데 높은 가격에 마이너스 된 거를 손절을 하고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같은 수량을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이 좋게 손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요런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파이 2파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V2를 이제 시작을 했죠. 원래 지금 상태는 듀얼 모멘텀상 스파이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이는 거죠. V2보다. 그래서 스파이에 25% 전량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러셀 2000 소형주들이 조금 더 살아날 기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 극히 일부를 스파이에 투자하지 않고 V2에, 지금은 V2에 걸려 있어요. V2를 투자를 해봤다. 그래서 수익률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최근 마지막 거래일 날 굉장히 많이 하락해 버렸죠. 채권 VTV로 할지 뭐 다른 걸 할지 뭐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골드 실버 뭐 이런 정도 뭐 이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그러니까 보통 LAA, VA 이런 애들은 하나의 몰빵이잖아요.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이 현금 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식으로 공격 자산 중에 하나의 몰빵인데 뭐 VA 같은 경우는 전체 몰빵이고 요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BA 전략 중에 어떤 공격 자산 가장 높은 게 하나가 뜨면 거기에 몰빵하는 전략. 물론 이제 이파나 AGG 이런 게 뜬다고 해도 저는 QQQ에 주식하기 좋을 땐 QQQ를 산다.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여기에 이제 스코어가 하나라도 음수가 나와버리면 우리 신호등에서 신호등이 몇 개 켜졌냐를 가지고 이런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본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런 동적 자산 배분 두 군데의 동적 자산 배분 있잖아요. 월마다 리밸런싱을 해야 될 여기에 현금으로 보유해야지만 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채권 동적 배분으로 동적 자산 배분으로 그 현금 부분이 넘어갈 수 있게 어떤 알고리즘을 짜놓긴 했는데 요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투자하는 걸 채권만 투자하시는 걸 지금 채권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면 채권 요렇게 세 종목 아니면 SHY 그 국제 채권보다는 SHY 샤이를 요런 식으로 저번 달과 비슷한 똑같은 채권을 사보는 게 어떠냐 이런 거죠. 채권 동적 자산 배분은 쉽습니다. 6개의 자산 중에 6개월 퍼포먼스가 좋은 양수로서 좋은 3개 1, 2, 3등에 투자를 해보는 거다. 그러면 CAGR이 7.9, MDD가 8.9 이 정도 나오는 투자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나름 귀찮게 안 하는 귀찮게 하긴 하죠. 여기가 귀찮게 하죠. 이 신호등이 막 깜빡깜빡할 때 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기가 좀 귀찮아서 가끔 안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전략입니다. 살려서요. 자, 섹터 11은요. 섹터 11은 기본적으로 스파이에만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파이 TLT 뭐 두 개 넣고 60, 40으로 하든 스파이만 100% 하든 뭐 상관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스파이가 가라앉을 때 뭐 스파이 MDD가 최고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25% 가까이 가라앉으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스파이 11개 섹터에 있는 ETF에다가 하면 개인적인 생각에 하락이 될 때 조금 더 방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해보니 1년을 해보니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찮아요. 11개 섹터를 계속 리밸런싱을 맞춰간다는 게 굉장히 화딱지 날 정도로 귀찮은데 그리고 또 이 안전자산을 처음에는 없이 시작을 했다가 이미 안전자산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TLT가 맨날 걸리긴 하는데 배당 채권으로 안전자산을 구성을 했죠. 어찌됐든 좀 귀찮긴 한데 뭐 왔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계속 내년에도 해볼 생각이에요. 나름 올해 퍼포먼스는 괜찮았습니다. 자, HA 뭐 가장 간단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여기도 지금 스코어가 안 나와서 랭크 안 나오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설명을 하죠. HA라는 건 기본적으로 TIP가 양수일 때, 그럴 때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공격 자산이라는 건 스코어가 높은 4개에다가 1등부터 4등까지 25%씩 투자하는 겁니다. 양수일 때. 양수가 아니고 음수라면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겠죠. 이 HA가 올해 한 후반기부터 이게 터진 거고요. 12월달? 그 전에는 터지지 않았어요. 다 계속 TV 음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계속 쉬었죠. 100% 현금 시절이 훨씬 많았다. 지금은 스파이, 소용주, 그다음에 선진국, 또 하나 뭐예요? 부동산. 요렇게 네 종목 25% 투자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100%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좀 많았다. 쉬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개별 종목을 조금은 손댔죠. 소수점 매매도 좀 손대보고, 배당주도 손대보고, 세배도 손대보고, 아예 개별주도 좀 손대보고, 사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이 좀 나기는 했어요. 수익이 나고 있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새벽에 하기가 좀 귀찮아서 HA만 돌려볼 생각인데, 요거는 계좌 정리를 한번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HA를 해볼 생각이다. 요거를 한국형으로 바꾼 게 HAK인데, 지금 이 개별 스코어가 안 떠서 이게 막혔잖아요. 인베스트닷컴에 막힌 게 아니라 뭔가 좀 며칠 지나야 될까, 추석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스코어를 계산하는 시기에. 그래서 랭크가 안 뜨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습니다. 미국 S&P 500, 그다음에 러셀 2000, 선지국 MSCI 월드, 미국 다우존스, 미국 리츠, 요런 정도의 투자를 하는 요런 전략이 되겠어요. 요거는 지금까지는 크게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않고,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12월 달만 해본 것 같으니까, 후반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드는 설명할 게 딱히는 없어요. 증권사마다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계좌를 하나 열고, 거기에다가 월 10만원씩, 매주 10만원씩 그냥 그 계좌에 집어 넣으면, 여기는 금요일 날 사지고, 여기는 월요일 날 사지게 제가 세팅을 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벤치마크로 AUR은 한 주를 제가 샀죠. 한 주를 땡겨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시작한 날 한 주를 사놔서 지금 3.06인데, 지금 우리 60, 40 전략은 아직 2.67밖에는 수익을 못 내고 있네요. 늘 그냥 적립식보다 처음부터 사는 게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한데, 누가 그랬잖아요. 오래 가면 몰빵에서 처음에 산 사람이 승리자라고. 근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몰빵이 안 된다면 적립식으로 요렇게 정말 무지성으로 52주 요렇게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긴 제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원래는 IAU TLT에 부족한, 여기 이제 리밸런싱이 되면 리밸런싱에 사야 된다고 표시가 뜨면 얘네들을 채워볼까 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꽤 귀찮아질 것 같아서. 자, 기와 과거,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일단 기와 과거의 처음의 시작은 아래쪽입니다. 삼성전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죠. 2020년도인가 그때쯤에 이거를 매번 적립식으로 사는데, 어떤 식으로 적립식으로 살까, 매주 살까 매일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차트 모양을 보고 캔들 모양의 음봉이 생기면, 그게 짝수 두 번째 음봉, 그러니까 연속적인 네 번째 음봉, 여섯 번째 음봉에 똑같은 금액으로 사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삼성전자를 한 2000주까지 하면 한 3년 정도면 2000주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계획을 짜고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2000주를 못 채웠죠. 그리고 꽤 많이 슬펐었죠. 꽤 많이 슬펐습니다. 계속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아직 1300주 요 정도밖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짝수 운봉에 지금 삼성전자를 50만 원 가까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살 수 있는 정도를 사는데 7개 정도 사잖아요. 7주 정도? 7, 8주 요런 정도 사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도 세팅돼 있어서 그냥 누르면 사지게 50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해놔서 지금 그렇게 되고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냥 SK 셀트리온은 처음에 한 번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했다가 이게 금방 20%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절반을 덜어내고 20% 수익률에서 절반을 덜어내고 기하각오로 넘겼죠. 그래서 이제 짝순봉 매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또 40%를 넘겨버리네요.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는 다시 또 절반을 매도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걸렸어요. 어찌해야 될지. 제가 원래 계획한 건 셀트리온 20만 원이 넘어가면 다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치가 2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 기하각오로 넘어온 이상 이거를 절반을 버리고 기하각오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종목을 아예 그냥 버리고 삼성전자 SK만 남겨놓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은 일단 절반 버리고 기하각오를 계속 유지해 보는 게 나올 수 있겠다. 이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바이오 섹터를 한번 뭐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하각오의 원리였던 거고요. 이 위는 뭐 기하각오는 아니고 가지고 싶은 섹터가 있고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가지고 가지는 못하니까 그거를 ETF로 사서 뭐 정해진 금액에서 뭐 고정 비중으로, 고정 비중 어디 갔어? 고정 투자 비중으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처럼 사보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귀찮네요. 귀찮기도 하고 조금 멍해져서 여기도 어느 정도 내년에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좀 있지 않나. 이 기하각오 파트에는 안전자산, 수비자산 쪽의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뭐죠? 차이나 2차전지 레버리지를 손절을 하면서 이러한 걸 집어넣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요거 솔직히 다 버려도 될 것 같아. 이 지금 이 기하각오 ETF는 그냥 다 버리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라면 그런 거죠. 뭐죠?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야 되나? 스페이스 테크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기 싫으니까 ETF를 사주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돌리면 뭐 계속 유지하면서 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든 거였는데, 이건 좀 봐야겠어요. 이해가 되길 바래요. 자, 배당 성장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종목 10종목 내가 봤을 때 좀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종목들을 10개를 각 분야마다 하나씩 추려가지고 10종목을 찾아본 거죠. 내년에 지금 여기 써놨지만 내가 지금 봤을 때 부족한 건 AI 로봇 쪽이 조금 종목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대부분 대형주고 효성 첨단 소재가 거래량도 있고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얘를 집어넣은 이유는 조금 더 멀리 봤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뭐 신재생 에너지 막 이런 이야기 심하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끼워놓은 것 같은데, 뭐 손해가 좀 있긴 합니다, 얘네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고점일 때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바닥까지 떨어진 정도, 마이너스 20%가 넘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스코어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약 투자 비중이 한 5% 정도 되려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낮춰져 있어도 수익률이 좀 좋지 않다. 어찌 되었든 10종목을 어떤 변동 투자 비중으로 스코어에 맞춰서요. 스코어가 양수일 때 풀 투자하는 거죠. 스코어에 맞춰 투자 비중을 주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다. 뭐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라서 그런지 크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뭐 들락달락해서 뭐 이게 리밸런싱 하기는 조금 귀찮은 면이 있는데, 올해 후반에 이제 좀 안전자산으로 조금 보강을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변동폭은 조금은 더 줄어든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 종목은 아직 뭐 큰 변화 없으면 이 열 종목을 계속 이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허정무이에요. 허정무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서 시작된 전략인데, 처음에는 그 뭐라 그래요, 올레더 형태를 좀 취하는 종목 구성을 좀 했다가 지금은 거의 지수 위주, 그다음에 배당 위주의 어떤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지수가 떨어질 때도 있지 않겠나. 미국의 지수가 떨어지면 여기도 또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심플 스코어가 나오지 않아서 비중이 뜨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빠져야 될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늘려야 될 때는 그냥 풀로 채우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역방향을 함께 투자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심플스코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하기 좋을 때라고 뜰 거기 때문에 정방향에만 투자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되면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기가 딱 선을 그어놓고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가 떠지는 게 아니어서 지금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도 허정무의 나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성한 편이다. 벤치마크로 보면 VTD를 봤을 때 이런 정도, 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어느 정도 올해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했냐를 보여주는 이런 걸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허정무이는 올해 투자 금액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적립식이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리밸런싱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K올레더, 뭐 아주 올레더적인 건 아닌데,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금연물, 국내 채권, 미국 채권, 그 다음에 현금, 이런 정도. 이 네이버는 삼성증권에 아주 초창기에 박아놔서 뭐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팔지도 못하는 거라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계륵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얘네는 처음에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을 하려고 그랬는데 심심하니까 1년에 2번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코스피 하면 코스닥도 해야지, S&P 하면 뭐 나스닥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국채를 30년으로 잡아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얘가 3%가 되는 건 이게 최근에 이 종목을 바꿨어요. 이게 원래 타이거 200인가 이랬을 텐데 이걸 좀 TR로 바꾼죠. TR이 있더라고요. 토탈 리턴이 있다면 여기도 지금 토탈 리턴으로 최근에 얘보다는 늦었지만 토탈 리턴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배당을 받아서 또 투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토탈 리턴으로 바꾼 거다. 물론 볼륨은 좀 작아요. 볼륨은 좀 작지만 그래도 뭐 귀찮은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자, 소형주는 알파스퀘에서 추출한 소형주입니다. 여러 가지 팩터를 집어넣어서 20종목을 뽑았죠. 20종목을 뽑고 9월 26일, 원래는 10월 말에 시작을 해야, 10월 말부터 해서 11월부터 4월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9월 말에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9월 말에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10월 말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갔지만 10월도 완전히 하락했죠. 그래서 10월 말이 저점이었는데 9월 말에 사서 성과가 덜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칙대로 10월 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꽤 많은 성과가 났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한 1월 중순쯤에 전략 매도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근데 조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봐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한 10% 넘으면 뭐 지금 3개월은 좀 지났죠. 뭐 3개월은 좀 지났는데 뭐 1월 달부터 10% 넘고 이러면 급작스러운 어떤 게 보이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 소형주 전략은 뭐 11월 4월에만 하는 거고 다른 때는 다른 전략을 써야지만 된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리밸런싱 마무리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나요?